반갑습니다. 건축공학 인문설계 강의를 맡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1, 2주 차 때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과제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토지 이용 계획도라는 것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강의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수업을 조금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도를 작성을 해서 향후에 그 토지 이용 계획도를 참고로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면화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 2주 차 때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로 드렸던 법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규 검토는 다들 이제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법규 검토된 결과물을 토지 이용 계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복구 검토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컴퓨터 쪽으로 화면을 잠시 돌리겠습니다. 복구 검토를 했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 복구 검토를 했다면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자 했던 장소를 여기 사격장 특화거리 중에서 일부 땅을 하나 설정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축물이 없는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 있는 여기라든지 여기도 나대지로 있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 외에 건물이 앉혀져 있는 대상지를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복구 검토를 하셨다면 이 지역이 용도지역상 어떻게 분류되어지고 또한 이 지역이 창원시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떻게 제시되어져 있는지를 숙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법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창원시 건축조례 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에 따른 또한 창원시 건축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열람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창원 국제 사격장 특화거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윗부분이 사격장이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사선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15m 도로를 가운데 끼고 양쪽으로 15m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요게 국제 사격장 특화거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특화거리 구역에 해당되어지는 요 필지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필지를 선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은 자, 택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림지구, 사림지구로 지금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특화거리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보시다시피 윗부분이 지금 사격장이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특화거리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한 필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필지였고, 자,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를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셨다면 이런 도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한 필지별로, 각 개별 필지별로 보통 창원시 한 200제곱미터 정도, 60평 정도 되죠. 그 정도 규모로 구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앞쪽에 빨간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앞쪽이 15m 도로고 이쪽이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선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선, 점이 두 개가 꼭꼭 찍혀져 있습니다. 또한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안쪽으로 또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 뒤쪽에 부지가 있다 보니까 부지와 부지 사이를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또 안쪽으로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또 빨간색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 148-18 대지를 한번 상세히 보면 앞쪽에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안쪽으로 이격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격해 있는 곳에서부터 두 개의 빨간색 선이 있고 점선 두 개가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꺾여져 있나 보면 범례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범례 부분을 확대를 하면 자, 이렇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8-18 대지를 확대해서 보면 대한 지침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앞쪽이 15m 도로였습니다. 앞쪽이 15m 도로였고 이쪽이 아까 소방도로로 들어오는 이렇게 꼭각지 부분에 있는 148-18 대지입니다. 자, 앞쪽 부분은 두 개의 선이 있고 점이 꼭 찍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좌측 부분으로는 이렇게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건축물의 제한을 이 빨간색 선 안쪽으로 건축 행위를 하라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전면 15m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2.5m를 후퇴를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5m를 뒤쪽으로 이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쪽 부진 소방도로에서는 1.5m를 이격해서 건축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 도로에서는 2.5m를 건물을 후퇴를 시켜서 설계를 해야 되고 1.5m 소방도로에서는 이면도로에서는 1.5m를 이격해야 됩니다. 또한 도로와 접해져 있지 않은 인접대지와 접해져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보시다시피 1.0m 1m씩 안쪽으로 이격을 해서 설계를 하게끔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접부시도 마찬가지 보면 전면에서 2.5m를 후퇴를 하고 측면 도로에서는 1.5m, 인접대지에서는 1m를 후퇴를 해서 그리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안에서만 건축 행위를 하라라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표시 보면 하나는 2.5m고 하나는 2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2.5m는 점이 꽁꽁 찍혀져 있는 부분이 어떠한 범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두 개가 찍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점이 두 개 찍혀져 있는 부분, 점이 두 개 찍혀져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벽면 지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층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걸로 지구단위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벽면 지정선. 그래서 1층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1층의 벽면이 요 선 2.5m만큼 후퇴하여져서 벽면이 지정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벽면 지정선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벽면 지정선은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2.5m만큼 후퇴한 지역에 벽면이 맞춰져서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2층 부분은 2m에 대한 건축 한계선입니다. 자, 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는 부분은 건축 한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에 대한 한계, 말 그대로 한계를 지어놓은 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층 부분은 2.5m만큼 들어가야 되고, 단 2층 부분은 50cm 정도는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기계가 약간 흔들리는 바람에, 자, 보시다시피, 자, 1층 부분은 2.5m 후퇴를 해야 되고 2층 부분은 2m만 후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지에 제공되어지는 정보 하에서 요 안쪽 빨간색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잠시 기기를 조금 정비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범례 부분입니다. 범례 부분만 확대를 한 부분이고, 보시다시피 아까 설명드렸던 빨간색 점들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 클래스 자료실에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화면으로 보셨던 거를 일단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도를 어떻게 옮기는지를 한번 과정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각도를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제 자리에는 제도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빵빵이가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거는 유용한 아이템인데 지우개 가루를 트는 용도입니다. 자, 굳이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도를 그릴 때는 굳이 이런 도구들은 필요 없지만, 향후에 토지이용 계획도를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혹은 프리핸드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 더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이런 기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가장 필요한 거는 요거 삼각 스케일입니다. 삼각 스케일인데, 삼각 스케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축척에 맞게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자, 이게 지금 창원시 창원국제사격장 특화거리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열람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면 관할 행정에 요청을 해서 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창원시를 여러분들이 방문하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방문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는 전화를 해서 문의해서 받아보시는 그런 수고를 한번 해본다면 조금 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두 번째가 첨부입니다. 별첨 자료로 되어져 있는 실제 특가거리, 아까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한 필지를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정도, 여기가 15m 도로고 좌우측으로 건축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표시된 건축물이고, 그 중에 한 필지를 제가 지금 비워봤습니다. 비워져 있는 땅에다가 토지이용 계획을 그릴 예정입니다. 이 파일 역시 자료실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도를 1차, 1주, 2주차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토지이용 계획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일이 맞게끔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 하나랑 지금 1대100으로 표시한 1대100으로 이제 PDF 파일로 첨부되어져 있는 이런 파일이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자료실에. 그래서 A3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게 되면 요거는 1대100 스케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삼각 스케일이 없으신 분은 그냥 일반 자로 1cm가 1m로 간주를 하고 계획을 하면 스케일에 맞게끔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도를 그리기 위해서 베이스로 나눠드는 이미지 위에 지금 트레싱지를 좀 이제 하나 미리 좀 깔았습니다. 요런 옐로우 페이퍼도 있고요. 요런 투명 트레싱지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제도판이 없더라도
일반 다른 이제 뭐 책상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를 해서 스케일이라든지 자를 이용을 해서 축적에 맞게끔 제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책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착을 해서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혹은 집에서 가정에서 깨끗한 밥상 이런 걸 깔아두고 하시면 되고, 흰색을 깔고 하면 이 아래쪽 보시다시피 배경이 이렇게 반투명 용지에서 비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화면을 보실 수 있게 잠시 삼각대를 조금 펼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실습이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리 깔아둔 재료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다양한 색연필과 주로져 있는데 일단 주로 사용할 것은 연필입니다. 연필.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 주어져 있는 대지는 보통 한 200제곱미터 규모의 대지들입니다. 자, 우리 대지는 자, 반투명 용지에 보시다시피 이제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앞쪽 부분에 15m 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지금 보도가 위치를 하고 있죠. 앞쪽으로 소방도로 한 8m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대지 경계선 여기가 도로와의 경계선이 되고요.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가 아래쪽 부분이 도로와 차이를 구분하는 대지 경계선이 됩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보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보도구역의 선이 되겠죠. 자, 편의상 손으로 긋겠습니다. 자, 반대쪽은 도로죠. 말 그대로 여기가 도로입니다. 폭이 15m 폭을 가진 도로죠. 양방향으로 동일하고 있고, 오른쪽이 상방향, 아래쪽 좌측이 하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부지는 요 부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대100으로 프린트를 해서 지금 대지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할 대지는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위쪽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잠시 보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요 필지가 되겠고, 위에 건물이 있고, 자, 도로 15m 도로가 있고, 아래쪽에 8m 도로가 있고, 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15m 도로가 있고, 아래쪽으로 8m 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사람들은 차량 동선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또한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죠.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각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상지는, 우리 사업 대상지는 우리가 좀 계획해야 될 대상지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되고, 자, 차량의 진출입. 자, 주로 사람들은 이 집을 이동하는
이 집에 접근하기 위해 보행으로 접근해야 될 사람들은 이 동선을 통해서 우리 집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접근할 때는 이 방향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쪽 부분은 보도와 차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사람이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접대지 경계선 이쪽과 뒤쪽 배후 부지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진입이 안 되겠죠. 자, 진입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출입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주출입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도죠. 차량이 보도를 통과해서 집을 진입하는 부분과 소방도로를 우회를 해서 우리 집으로 차량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회 도로가 있다면, 배면에 작은 도로가 있다면 작은 소방도로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안전하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교통의 통행량도 현저히 줄어드는 곳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쪽 보시면 양쪽으로 집이 있고 보도를 전면에 두고 있는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면에 보도를 점용을 해서 차량이 진입하게끔 되어 있고 주차장을 전면에 설치해서 집이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측면에서 주차를 설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쪽 부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든 사람들이나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건축물은 뒤쪽으로 앉혀져야 되겠죠. 건축물은 이렇게 뒤쪽으로 앉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은 요 부위에서 어떻게든 건물이 앉혀져야 되고, 또한 부지와 부지 경계선, 지금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요 영역에서 출입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점용을 한다면 이렇게 범위 내에서 건물을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건축주께서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뭐 이제 다양한 배치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간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차량과 보행의 출입을 여기서 대략적인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차량은 아까 말했다시피 요렇게 차량이 수출합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A와 B의 차량 출입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배치 관계입니다. 이 집이 먼저 지어졌고 우리가 나중에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과 축선을 좀 맞춰주는, 그래야 도시의 전체 이미지 경관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전체적인 배치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해볼 수 있겠죠. 사람은 보도에서 출입해서 전면으로 진입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고, 자동차는 우회를 해서 앞쪽으로 주차를 해서 세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전면 부분이 진입 마당이 될 거고, 건축물이 뒤에 배치가 되어져서 앞쪽에 주차장으로 형성되어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배치 형태가 제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에서 15m 도로 15m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2.5m만큼을 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m만큼, 2.5m면 1대 100이면 2.5cm가 되겠죠. 2.5cm만큼 입력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평면 지정선
또 공개가 되고, 자, 측면에는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대지 이격을 해야 되는 부분은 1.5m 됐습니다. 그래서 1.5m를 이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m.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1m.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1m를 이격하게끔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그냥 1cm를 그어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제도판이라는 좀 편한 도구가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일단 제도판이 없다고 보고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1층에서 배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한계선을 그어 부분입니다. 자, 이 선은 뭐였죠? 이제 벽면 지정선이었습니다. 이거는 건축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 한계선 1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1.5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5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이 이렇고, 2층 부분은 벽면 건축 한계선이 2m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은 조금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면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어지고 나서 자, 단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지가 되고, 여기가 도로. 메타스카이어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보도고, 개인 필지 경계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에서부터 2.5m만큼의 1층이 들어설 수 있고, 2층은 2m만큼의 경계에 맞춰서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앞쪽에 50cm 정도 이격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네, 이러한 형태입니다. 여기가 2층, 1층. 이런 단면 계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자, 여기서부터는, 자, 아까 우리가 설계를, 스케치를 했듯이, 요 과정을 한번 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 안에서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자, 이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국제사기장 특화거리 결정도입니다. 결정도의 범례 부분을 보면,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 필지고, 제가 요 필지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거 지역에 허용하고 있는 용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사격장 특화거리에는 복귀 검토를 하셨다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2층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적률 보시면 이 표에 대한 해석은 아래쪽에 있어요. 분류코드, 허용용도, 권장용도, 최고층수, 제저층수 되어 있습니다. 자, 허용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층에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을 자, 허용하게끔 되어 있고, 권장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1, 2층을 다 모두 단독주택을 써도 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을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용적률은 100%, 우리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면 1층, 2층 합해서 2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최저층수. 자, 최저층수는 제한 건폐율, 기준 건폐율 되어 있는데, 기존 건폐율은 50. 근데 특화거리는
50에 못 미치는 46으로 건폐율을 줄여놨습니다. 자, 여기는 특화거리를 이거 사림지구라고 그러죠. 사림동 전체는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격장 특화거리라고 해서 사격장 주변 지역의 경관 개선과 지역 주민 소득 등대 또한 이러한 사격 국제 대회 같은 그러한 특수적인 대회를 열기 위해서 이런 특화 거리에 대한 상권을 조금 허용해주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그 인센티브에 준하는 만큼의 건폐율을 제한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건폐율은 50인데 우리 계획에는 특화 거리에는 제한 건폐율이 4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땅의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허용하는 용적률은 100%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1, 2층의 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폐율이 1층은 건폐율이 전체적으로 46%를 죄송합니다. 46%를 지을 수 있습니다. 46%라는 거는 까만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46%만 건축물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 46%, 전체적인 건폐율이 46%인데 46%를 2층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2층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층수, 최저층수, 용적률. 자, 최저층수, 최고층수는 2층. 자, 최고층수가 2층입니다. 최고층수 2층의 건폐율 46%.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200을 지을 수가 없죠. 건폐율 50%, 당초의 건폐율 50%를 2층으로 지으면 최고 100% 용적률을 차지해 먹을 수 있는데 건폐율이 46% 인센티브 받은 대가로 우리가 건폐율을 좀 줄였습니다. 46%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92제곱미터에 그러죠. 46%라면 92%가 되겠죠. 용적률이. 역으로 계산하면 92% 정도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184제곱미터까지 1, 2층을 계획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에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획으로 돌아와서 토지이용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쪽에 있는 건축물이 지금 요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주차의 진입은 요렇게 진입될 수 있다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주차 진입을 전면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전면부 쪽으로 주차를 옮겼느냐 선택을 했느냐 위쪽 부분에 있는 건축물 대지 경계선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앞쪽으로 배치를 해도 되지만 이 건물을 뒤쪽에서 건축 라인을 맞춰서 뒤쪽으로 배치를 할 경우에 뒤쪽으로 할 경우에 주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 부분이 건축물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축물은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아까 벽면 지정선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벽면 지정선. 자, 벽면 지정선은 법규 검토를 하신 분들은 건축물의 전면부. 자, 이만큼이 건축물이라고 하면 자, 이 주황색이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전면부의 2분의 1. 건축물 전면부의 2분의 1. 자,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라고 보면 건축물 전면부, 앞쪽이죠. 전면에 있는 도로에 면한 전면부의 2분의 1 이상이 벽면 지정선에 맞닿아야 됩니다. 그게 벽면 지정선입니다. 자, 그러면 벽면 지정선은 2.5m 후퇴한 선입니다. 여기에 이 건물의 절반 부분이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건폐율은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46% 범위 내에서 우리 이 필지의 규모의 46% 범위 내에서 절반 전면에 접한 절반 부분은 앞쪽에 닿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빨간색 선 내에서 그려져야 되며 46% 범위 내에서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으로 얘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의 윤곽은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단독주택 2층을 계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어서, 자, 건물이 이렇게 붙으면 추출입은 자연스럽게 빈 공간, 공터를 통해서 건물을 진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건물에 바로 진입하는 용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이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커피숍을 계획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층에 건물로 바로 진입하게끔도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앞쪽 부분을 정원으로 꾸면서 손님들에게 뭐 쾌적한 경관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선택을 하죠. 자, 정원에서 진출하는 부분과 전면부에서 진입하는 부분. 자, 1층 부분을 1층을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한다라고 볼 때, 자, 저는 그러면 입구를 위쪽으로 진출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을 위쪽으로 진출입을 시켜서, 자, 그러면 이쪽으로 조금 더, 자, 선이 조금씩 굵어집니다. 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 부분으로, 물론 제가 그리는 이 사각형은 건폐율 46% 이내, 필지 경계선 끝 전체 면적 200제곱미터의 46% 이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합니다. 자, 일단 1층이 상가입니다. 상가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주차장 확보, 이쪽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자, 2층은 주택입니다. 주택은 한 세대당 한 대의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을 설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한 대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1층이 이렇게 앉혀집니다. 그러면 2층은 튀어나갈 수가 있죠. 튀어나갈 수 있는데, 건축 한계선은 굳이 이 선에 맞닿아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면을 그냥 그대로 고시해서 2층으로 올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1층이 상가고 건생이고 2층이 주택입니다. 그럼 출입구가 달라야 되겠죠. 물론 2층에 사시는 분이 1층에 영업행위를 하신다면 동선을 통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1층을 전세를 주거나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 1, 2층을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두 대 설치가 되면, 자, 2층에 한 세대가 살고, 그죠? 1층에 영업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우리는 두 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차면 크기는 5.2 곱하기 2.1, 지금 확장되어진 주차구의 규모가 주차장 규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원래는 5 곱하기 2로 기억을 하는데, 직각 주차일 경우에 5.2m, 2.1m로 좀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하십시오. 자, 주차장은 그러면 대지 경계선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건축 한계선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주차장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건축 한계선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밖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5.2m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주차 경계선이 되겠죠. 그러면 2.1m를 2.1m에 두 개의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스케일이 잠시 도망을 갔네요. 자, 그러면 바로 자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면은
주차면을 두 곳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차면을 안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사람이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하기 나름이고요. 자, 주출입구는 여기와 자, 두 곳이 되겠죠. 자, 기존에 담장이 설치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 담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로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도 앞쪽 부분은 조경으로 설치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쪽 보도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편하게 자, 이 부분이 보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도에서 1층 상가로 진입하는 출입구가 반영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진출입을 한 다음에 이쪽에는 조경이 설치가 되어져야 손님들의 프라이버시도 제공이 되어지고 상가에 손님들이 조경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출입은 계획을 할 때 마감 재료가 좀 더 이쁜 마감 재료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는 그래서 카운터가 설치가 될 것이고 주방과 영업 공간이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앞쪽으로 진입을 하면 이 부분과 이 전면 이 부분은 실제 창으로 계획이 되겠죠. 창으로 계획될 것이고 오픈돼서 영업장에서 바깥쪽을 조망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깊숙이 있는 공간들은 주로 주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사용되어지면 앞쪽은 진입과 함께 메뉴판단 액세서리를 통과를 해서 카운터를 통과를 해서 메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고 하겠죠. 자, 주방 일부는 이쪽이 주방이면 일부는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1층 부분이 계획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붉은 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은 벽면 지정실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야 되고 자, 이렇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쪽 부분은 창으로 계획이 돼서 뷰를 조금 열어두는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에 주차면이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시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보시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잔디 블록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 조경 면적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자, 잔디 블록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들을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잔디 블록이고 앞쪽 부분에 조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안쪽 부분들도 조경이 설치되어지겠죠. 여기는 여기서 나무를 하나씩 쬐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보고 있자니 조금 네 졸음도 오고 저도 힘듭니다. 자 이렇게 조경이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층 부분이 얼추 이제 개의되어 가고요. 자 그러면 자 상가의 진입은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아까 우리가 계획을 했고, 상가의 진입은 자, 이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물론 이쪽에서 주로 이제 특화거리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진출입이 원활하게끔 계획하는 게 맞겠죠. 자, 이쪽 부분은 주차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남죠. 자, 이 부분은 자,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주차를 하고 내 집으로 2층에 사는 집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활동 범위가 요렇게 봐지겠죠. 그러면 2층에 주거로 올라가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시선이 부딪힙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부 요 빨간 선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자, 물론 모든 것들은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됨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집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지면, 자,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자, 2층이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만큼의 공간 면적이 있고, 2층 부분에 거실과 방과 이런 것들이 구획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2층 부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앞쪽 부분에 요 공간은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두는 것보다 조경을 설치를 해서 이 도로에서 그렇죠. 작은 이쁜 문을 달아서 이쪽으로는 조경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설치를 합니다. 별도를 설치를 하면 이 부분은 포장이 이쁘게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거는 네, 이런 이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녹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 부지는 요 땅은 현장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하에 반지하의 공간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지하는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는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지하를 계획하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커피숍 영업은 반지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다른 창고라든지 다른 일반 주거의 새방 정도로 계획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반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으로 계획을 할 수도 되고, 아니면 정원으로 꾸밀 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면이 2대인데 저는 주차면을 영업장에 대한 원활한 이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면을 한 면을 더 확보를 하고 공간을 나눠서 이쪽 면은 활용 가치를 조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주차면을
자, 세면에 주차면을 확보를 합니다. 굳이 주차면을 3개까지 확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1층이 영업점이기 때문에 주차면 수 확보를 조금 제가 확보를 많이 하는,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하자라는 취지로 주차면을 많이 그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힘들어지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수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확인되듯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마카입니다. 마카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짙어집니다. 작업했던 부분이 색깔이 짙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 작업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건 구획해 보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계단입니다.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계단은 계획을 했고,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업을 표시를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그립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는 제가 아까 10분짜리 영상이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한 50분이나 됐어요. 자, 여러분들 좀 힘들 텐데 네, 저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1층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전체 지금 공간 계획에 대한 주방, 이거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건 카운터였고, 자, 여기는 매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음식물 같은 걸 이제 인테리어 소품 같이 위치해 두는. 그래서 여기는 영업 공간이고, 영업 공간에 대한 테이블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단체석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뭐, 네. 자, 이렇게 지금 일단 전반적인 토지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지 경계선이 우리한테는, 네, 대지 경계선이 여기가 대지 경계선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재차 그으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경계선이고,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에 대한 표시, 빨간색 2개선, 하나는 벽면 지정선, 하나는 1층에 대한 벽면 지정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벽면 지정선. 그렇죠. 2층에 대한 부분은 건축 한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2.0m입니다. 벽면 지정선은 2.5m. 지정선과 한계선은 특징이 다릅니다. 지정선은 그게 맞춰서 지으라는 거고, 한계선은 거기를 피해서 뒤쪽으로 지으라는 부분입니다. 튀어나갈 수 없는 2개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는 1m, 1m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로에서는
1.5m를 인격하게끔 되어 있고, 전면도로, 가장 큰 전면도로에서는 2.5m를 인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할 때 1층은 근린생활시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했고 2층은 주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근린생활시설 1층, 단독주택 2층 지을 수 있습니다. 최고 청소는 2층, 최고 용적률은 100, 제한 건폐율은 46%로 46%의 건폐율을 지켜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은 영업점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1층 영업점에서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공간 계획과 2층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공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4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고 계속 여러분들도 스케치를 하고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조금 더 도면화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드로잉을 해보고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만 이제 건축학에서 배우는 설계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면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설계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를 제가 최근에 그렸던 사례를 한번 이거는 보시다시피 과정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토지 이용 계획도로 그려져 있는 손으로 스케치 되어진 도안입니다. 도안도 뒤쪽에 지적도를 깔고 똑같이 스케일에 맞춰서 드레싱지로 이렇게 계획을 한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앞서 그렸던 낙서 비슷하게 그렸던 그런 과정 다음에 그래도 약간 이렇게 도식화되어진 것 같은 도면에 이룰 수가 있고 저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요런 도안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원입니다. 공원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역시 손으로 이렇게 스케치하고 나서 도안으로 작업되어지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요런 그렇죠. 요거 역시 요거 역시 손으로 토지용 계획도 작업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도달되어진 배치 계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도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설계에 있어서 동일한 페이지에 그려진 다른 계획안입니다. 이러한 계획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진행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동영상 보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48분인데 아까 10분까지 해서 거의 한 60분의 영상을 보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서 조금 집에서나마 혹은 이제 뭐 다른 대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교과의 목표를 좀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이번 주 목금이 인터넷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전에 제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 될 때, 이제 접속이 가능할 때 접속하셔서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 혹은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